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먼TV입니다. 남기고 싶은 기사, 오늘의 주인공은 영원한 GP 한대수입니다. 잘 아시죠?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로. 참 이런 노래로 1970년대를 뒤흔들었던 모던록의 주인공입니다. 2011년 12월 24일 명일보 12면 13면 양면 주인공은 바로 한대수 씨입니다. 한대수의 나의 음악, 나의 인생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기사를 보면은 영원한 EP 한대수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지만 보헤미안처럼 떠돌다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최근에 뚜껑 열린 한대수란 책을 냈기에 그걸 핑계삼아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대수 씨를 서울 신촌에서 만났습니다. 부인 복사남, 딸 양호와 함께 말입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고향이죠. 예. 한대수 씨 얘기합니다. 많지. 바다, 갈치조림, 미역삼, 성게, 멍게, 꿀빵. 부산 아주 좋지. 아주 특이해. 털털하게 웃음을 섞어가면서 아주 지연스러운 답을 건넵니다. 부산을 물어보면 그렇게 기억의 창고 속에서 추억들을 많이 꺼집어냈었습니다. 한대수 씨는요, 어린 시절을 부산 영도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세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빡빡했습니다. 친가는요, 그 당시에 박사만 12명. 그래서 그런 학자 집안이었고요. 외가는요, 실로암 백화점, 부산진 철공소, 국제시장 상점 이런 걸 운영했던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학자 집안과 사업가 집안이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바로 한대수였습니다. 자, 그 한대수의 할아버지는 원도우드 박사와 함께 현재 연세대학의 설립자죠. 김영교 박사. 한대수의 아버지는 서울 공대 출신으로서 미국 코넬대에 유학 갔던 핵물리학자 한창석 씨입니다. 엄청난 분을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 둔 한대수였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한대수 씨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해가 1948년 태어난 그해입니다. 어머니 손에서 커야 될 한대수 씨는요,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어머니 박정자 씨는요, 끝내 지쳐갖고 이혼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대수 씨는 형제 없이 독자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선 아주 그 부러움의 대상이죠.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까 없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부자라 좋겠다. 근데 한대수 씨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해도 아버지가 있잖아. 난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불쌍한 거지. 그래서 하늘에 비행기가 오고 가면 그걸 쳐다보고 아버지가 올까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자, 10살이 되던 1958년 한대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당시엔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가 없어서 일본, 괌, 하와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노스웨스트, 페남 같은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갔어. 거기서 다시 열차를 타고 4호를 달려 뉴욕에 도착했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 지금 그렇게 가라면 누가 가겠어? 그땐 그랬어. 이런 답을 들려주더군요. 소년의 눈에 들어온 뉴욕 어땠을까요? 한국은 당시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고 또 물자가 부족했고, 그러나 미국은, 뉴욕은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전쟁 특수로 미국 경제는 고공행진을 했고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뉴욕 그렇지 않습니까? 맨하탄 100층이 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땅속에는 지하철이 댕기고, 우리는 꿈도 못 꾸던 시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신천지로 다가왔을 겁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백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나 학업에는 별 뜻을 두지 못했습니다. 방황을 했죠. 그러면서 한대수는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락 음악도 배웠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그렇듯이 거리에서 학교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모자를 돌리면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이를 본 한대수의 조부모는 그를 다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경남고 20회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요. 한대수의 그 동문들이 입법부,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영호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분들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대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락의 대부인 나를 포함하면 권력 3부를 장악한 게 아니냐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자, 미국에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 뉴욕 맨하튼에서 그닥 멀지 않은 롱아일랜드였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였는데요. FBI하고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 찾았답니다. 근데요, 아버지 한창석 씨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 여자랑 결혼했고요.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그건 벌써 까먹고 한국말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한대수 씨 추측으로는요. 브레인와시, 뇌세척을 당한 것 같다. 아버지는 어렵게 찾았지만 새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는 2년 후 헤어졌습니다. 한대수가 대한민국, 한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건 20살 때인 1968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때요. 조영남이 외국곡을 번안해서 부르던 시절이었고 송창시, 윤형주 뭐 이런 분들이 또 소위 말하는 포크송이라고 말랑말랑한 포크송을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라디오 틀면 나오던 것은 트로트나 뽕짝이었죠. 한대수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뭘 좀 주소, 행복의 나라로 이건 어떻습니까? 가사도 낯설고 메시지도 대단했습니다. 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을 정도로 충격이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기타를 치면서 하모니카를 부는 이러한 모습도 그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뭐 장발에 가죽 잠바에 뭐 그래서 히피라는 소리를 들었고 한대수 씨가 왜 음악에 이렇게 빠진 걸까요? 돌아오는 답이 좀 뜻밖인데요. 자기가 외아들로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외롭고 그랬답니다. 일종의 음악이 도피 수단이었던 거죠. 내가 아마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었다면 음악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생각해보라고. 내 친가와 외가를 보면 학자나 사업가가 됐었겠지. 난 다음에 태어나면은 음악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에게 음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1974년 1집 멀고 먼 길을 발표합니다. 2집 고무신이 또 이어 나옵니다. 이듬해 1집에는 그 유명한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는 아주 이런 명곡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2집 앨범 표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판매 금지가 됐고 덩달아서 1집도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갖고 귀국한 지 7년 만에 보따리 싸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보헤미안 같은 삶이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개인사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2번의 결혼, 1번의 이혼, 그리고 최근에 부인 옥사나 씨가 또 돌아가셔서 사별까지 했습니다. 자, 그의 나이 27대요. 동갑내기 디자이너 김명신 씨와 결혼했지만 1989년 이혼합니다. 3년 뒤 1992년 뉴욕에서 만난 22살 연하의
몽골계 러시아인 옥사나 알페로바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했고 2007년 그의 나이 59에 딸 양호가 세상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대수 씨를 찾았던 그때 신촌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5평 남짓했는데요. 한대수의 삶은 녹록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인이 걱정이었습니다. 옥사나가 술을 한 번 마시면 소주 40~50병을 마시고 기절해. 2주가량 마시다가 취하고 마시다가 취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마시고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제가 찾았을 때 옥사나는 무척 정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있었고 제가 한대수 사진을 찍으려 하니까 다가가서 뽀뽀 장면도 연출해줬습니다. 3일 전까지 완전히 뻗어 있었어.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나도 신기해. 그래서 지방 공연 때는 꼭 데리고 가. 자, 화제를 좀 돌려봤습니다. 책 뚜껑 열린 한대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미국에서 사진을 전공을 했죠. 왜 책을 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인생 선배로서 주본과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유언장이라 이런 표현도 들려오죠. 근데 여기 그 책에는 의외로 누드 사진이 많았어요. 뭐 딸은 그때 어리니까 뭐 아이 모습을 담았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인 사진, 부인의 벗은 모습 사진이 책에 상당 부분 들어있다.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옥사나의 젊을 때 누드 사진인데 책을 출간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옥사나가 적극적이었어. 지금이야 애 낳고 몸이 달라지면 예전엔 팔등신 몸매였거든.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더 많이 실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더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하하,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한대수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누드 사진을 자신의 저서에다 왕창 집어넣은 걸 말입니다. 자, 인터넷을 치면 누드뿐만 아니라 포르노 수준의 동영상도 넘쳐나는데 한국에서 책에 벗은 사진을 넣으려 하니까 출판사에서 안 된다는 거야. 한국에는 여전히 책만큼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아마 대통령도 볼걸? 기는 나라지. 근데 책을 내면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난 그런 금기를 깨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나죠? 책의 말미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딸 양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양호하게 자라서 양호하게 살고 양호한 일꾼이 되라 이런 뜻에서 딸 이름을 장명했다.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은 배고픈 직업이고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아버지의 조언도 솔직한 마음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깔깔 웃습니다. 내가 대단한 아버지가 맞지? 자, 그는 보헤미안처럼 떠돌다가 2004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그래서 중국집을 찾았는데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러면서 김 기자, 인간의 마지막 욕망이 뭔지 알아? 하고 묻더군요. 무력도 성욕도 아니야. 식욕이야. 한국에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돌아온 거야. 귀국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둘 더 추가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좀 아는데 미국이 천국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도 나이가 좀 들었는데 노인들이 대접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야. 미국에선 애들이 마약하고 노인들 때리고 총 쏘고 돈 빼앗고, 그에 비하면 한국은 지하철에 경로석이지, 또 어른이 타면 자리를 비켜주지.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 하하.
그런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어. 문제는 끝이었다. 인생은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삶은 좀 힘들고 험난하지만 일을 즐겨야 돼. 다시 말해서 블리스 포인트를 늘 찾아야 한다. 즉 환희의 순간, 그걸 늘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려주더군요. 이날 기자가 한대수 씨 집을 찾아가면서 찐빵 6개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한대수 씨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들려주더군요. 오늘 블리스 포인트는 바로 찐빵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더군요. 남기고 싶은 기사. 오늘의 주인공은 한대수 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요? 고맙습니다.